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대표님, 자녀가 결혼할 때 자기 집을 갖고 시작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신경 쓰이는 게 있죠? 바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그래도 10억 정도는 할 텐데 대출을 50%를 받는다고 해도 5억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대부분 이런 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겠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증여입니다.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하면 증여세라도 제대로 내면 좋을 텐데 아마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이러한 변칙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은 축적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가의 부동산 등 등기자산을 매입했을 경우 우선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고액 전세자금과 대출금 상환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부터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신고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국세청 내부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 등을 통합 분석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도 추징되므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죠. 이 제도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의 법적 근거는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란 법조문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 상환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체에 대해 무조건 증여 추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증여 추정에서 제외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과세당국이 이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입증하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세당국도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의심되는 모든 건을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편의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5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 시에는 1억 5천만 원, 주택 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 시에는 5천만 원 등 총 2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금액이 큽니다. 주택 취득 시에 3억 원, 주택 외 재산 취득 시 1억 원, 채무 상환 시 5천만 원 등 4억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과세당국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CI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5년 동안 취득한 순자산이 10억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억 원이면 총 지출액은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이 5억 원이면 7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 경우 국세청은 7억 원을 증여받았거나 아니면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분은 7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이분이 대출로 7억 원을 받았다면 자금 출처 소명이 되겠지요. PCI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산 매입 등 현금 지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하거나 부채 상환, 금융자산 잔액, 신용카드 사용액, 해외 송금, 세금 납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부동산,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면 현금이 들어오겠지요. 부채를 일으켜도 현금은 들어옵니다. 본인의 소득, 증여받은 금액도 현금이 들어오는 내역입니다. 여기서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 중 현금 지출이 많다면 탈루 혐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집되는 현금 거래 자료도 자금 출처 조사의 근거가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 거래를 수집한 후 불법 거래, 자금 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액 현금 거래 또는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 본인 소득 대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어린 경우입니다. 60대나 70대인 분들은 3,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했을 테니 그 기간 동안 PCI 시스템으로 자금 출처 부족 자금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전산 시스템도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20, 30대 청년들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을 테니 그 기간 동안 자금 출처 금액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소득이 대체로 적기 때문에 고가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 1순위로 삼곤 합니다. 세 번째, 부채가 적은 경우입니다. 부채가 적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만일 고가 부동산을 전세보증금도 없고 대출도 받지 않고 구입했다면 순전히 자기 자본으로 구입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본인 소득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대출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의심의 눈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1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선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봅니다. 여기에서 본인 지출액을 계산해 봐야겠지요. 특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 수입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지출을 뺀 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은
5년간 2억 5천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겠죠. 여기에 5년간의 본인 지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60%를 받는다고 하면 6억 원은 증빙이 될 수 있겠네요. 본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과 대출 6억 원을 합하면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2억 5천만 원을 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이 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했다면 증여세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소득을 신고한 증빙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대여한 자금은 자금 출처 증빙으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자금 대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차용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초과 배당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었기에 자녀가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최소 단위로 증여하여 자녀가 초과 배당을 받아서 자금 출처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사업체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수용 가능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